동양 철학 참 알면 알수록 깊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혹시 흙이 물을 이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토극수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흙이 물을 막는다, 뭐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요, 우주와 우리 삶 전체의 균형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아주 생산적인 제약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핵심 개념부터 딱 잡고 가죠. 토극수. 글자 그대로만 보면 흙이 물의 흐름을 막는다, 제어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랄까 안정적인 구조가 형태 없는 흐름의 경계를 만들어주고 그걸 의미 있는 형태로 빚어낸다.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역학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우리는 이 토극수라는 원리를요, 여러 겹의 렌즈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먼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뼈대를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엔 시야를 확 넓혀서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시 렌즈를 좁혀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약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지혜를 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 추상적인 렌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원리가 개념적으로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잠재력을 구체적인 형태로 빚어내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모습이 토극수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경계가 없던 것에 경계를 그어줌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과정. 물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정해진 형태는 없잖아요. 근데 컵이라는 안정된 경계를 딱 만나는 순간 한 컵의 물이라는 구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지 않나요? 처음엔 저렇게 한계가 없는 흐름, 그러니까 수의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에 안정된 경계, 바로 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그냥 억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토극수가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변원인 거죠. 자, 이제 렌즈를 바꿔서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원리가 대체 어떻게 우주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힘의 본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의 파도, 수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는 혼돈의 에너지이기도 해요. 반면에 오른쪽의 산, 토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생산적이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구조와 질서를 제공하죠. 이 돌은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하나만으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토극수는요,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뭐랄까 우주의 본능적인 명령 같은 거예요. 이 무한한 팽창과 안정적인 유지 사이에 끊임없는 줄바리기. 이게 바로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대한 안전망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원리를 바로 우리 발밑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펼쳐지는 이 공간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에서 토극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이 거창해 보이는 철학이 사실은 우리 일상 곳곳에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것도 토극수였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만한 예시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연에서는 댐이 거센 강물을 다스려서 에너지를 만들고 흙이 빗물을 머금어서 홍수를 막고 생명을 키우죠. 사회에서는요? 법과 제도가 정부의 홍수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우리 내면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잖아요. 이 원리는 정말이지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의 성장을 이 표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수의 힘인 날것의 재능이나 아이디어는요, 토의 힘인 교육이나 집중 훈련을 만나야 비로소 숙련된 전문성이라는 멋진 결과물로 탄생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흐르는 감정 역시 이성적 판단이라는 틀 안에서 다듬어질 때 감성 지능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통찰을 한번 정리해보죠. 토극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혜, 과연 뭘까요? 이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제어된 상태로 전환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제어라는 건요, 에너지를 억누르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길들여서 더 유용하고 쓸모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파괴가 아니라 변환, 억압이 아니라 창조.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토국수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자유, 즉 수와 구조, 즉 토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을요. 진정한 조화는 바로 이 둘의 역동적인 균형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혹시 내 삶에서 좀 더 많은 구조와 안정, 즉 토의 힘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요? 반대로 어디에 더 많은 유연성과 흐름, 수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